광주광역시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 무안공항 재개항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전남도와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의정 갈등이 1년째 이어지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 의료 환경도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응급과 필수 의료 분야부터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정치인들과 잇따라 회동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을 겨냥한 확장 정책도 이어가면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확정돼야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데 전남도가 정부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무안국제공항을 안심하다고 여길 때까지 운항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시한을 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오는 8월 무안공항 재개항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전남도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49제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공항 폐쇄로 인한 시민들의 항공 접근성 저하와 지역 관광업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강 시장은 또 무안공항은 안전시설이 보완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안공항이 조기 재개항하더라도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운항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8월에 개항을 하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시설물 개선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은 그럼 우리가 8월까지를 임시 국제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강 시장은 현 시점에서 무안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공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안심하게 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거냐를 정부가 밝히는 그 과정 속에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어떻게 할 거냐를 함께 로드맵 속에 넣어줘야 된다고 봐요. 전라남도가 오는 8월 무안공항 재개항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에 나서면서 시도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절기상 눈이 녹고 추위가 풀린다는 우수를 지나서도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영하 3도, 광양 영하 4도, 목포 영하 1도 등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 분포입니다. 낮 기온은 목포 2도, 광주 3도, 여수 4도 등 2도에서 5도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전남 서해안에는 오전 한때 약한 눈이나 빗방울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년째 이어지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 의료 환경도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대 병원의 경우 현장을 떠나는 필수 분야 의료진이 많아 다음 달에는 응급실과 수술실이 붕괴 직전에 놓일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중증 응급 환자 치료에 앞장서고 있는 전남대병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료 전담 의사 35명 중 대다수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오는 3월부터 병원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 중 4명은 응급의학과 의사고 마취통증의학과와 소화기내과를 맡았던 전임의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환자들을 싼다. 사업 때문에 엄청 자꾸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이제 마취소가 없어서 그랬죠. 올해 전임의 채용 공고에는 5명만 지원했고 임상진료 교수 지원자도 10여 명뿐이라 의료 공백을 메우긴 역부족입니다. 결국 채용보다 이탈하는 의사들이 많아 응급실과 중환자실 모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수술 건수와 시간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응급실에 온 환자가 진단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일부 과에서는 밤에 응급실 호출을 받지 않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술과 입원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라 다른 병원 응급실로 재이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묵살을 당했어요.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그래서 노상에서 3시간을 그 응급 환자를 세워놓고 우리는 전화를 걸린 거죠. 한계점에 다다른 지역 의료계는 응급 필수 의료 분야에 인력 확충과 업무 환경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결정한 광주광역시가 인상된 금액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운영난 심화와 최저임금, 물가 상승 등으로 어린이집 필요 경비와 보육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분 전액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 경비를 각각 월 7,000원, 연 6만 1,000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에서 12,000여 명이 외지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오늘 지난해 광주에서 7,962명, 전남 3,988명 등 모두 11,950명이 광주 전남을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과 취업 등을 이유로 20대에서 30대에서만 만여 명이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정치인들과 연이어 만남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친기업 정책과 상속세 완화 등 중도층을 겨냥한 확장 정책도 이어가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4일 김부겸 전 총리와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사흘 뒤인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오찬을 겸한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 박용진, 김두관 전 의원 등과도 만남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당과 함께 차담 형식의 만남을 가진 데 이어 당내 비명계 끌어안기 행보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정책에서도 친기업, 성장 우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차 경영진을 만나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상속세 완화와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보다는 낫습니다, 민주당. 이 대표의 당내 통합과 중도를 향한 확장 정책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대권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발의된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협조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변화한 이 대표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요즘 이재명 대표가 애추고 있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입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입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수록 중도를 향한 확장과 당내 통합 움직임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이 얼마만큼 효과를 낼지도 관심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CGM 노조가 사측의 노조 간부 고발에 반발해 전 조합원이 처음으로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금속노조 CGM 지회는 오늘 소속 전 조합원이 참여해 낮 12시 2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4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 간부 2명을 업무상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며 사측이 먼저 고소했으니 노조도 회사에 대한 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정 갈등이 1년간 이어져 오는 가운데 전남 국립의대 신설 가능성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정부 설득 작업에 나섰는데 다음 달 초에는 확정이 돼야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이어진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지난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한의사협회의 만남은 만났다는 의미에 그쳤습니다. 지난 14일 의료 인력 수급 관련 공청회도 의대 정원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사실상 관심 사항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기대를 거는 곳은 지역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립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말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의 사전 절차가 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하도록 하고 2026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과 신설은 의료계의 반발이 워낙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전라남도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전남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알리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24일에는 국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포럼을 갖습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또 신뢰성 차원에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은 의대 정원 문제와 별개로 이렇게 다뤄져야 합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과 신설은 3월 초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 정원을 정해 교육부로 넘기면 대학들과의 협의와 대한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3월 말 배정이 확정됩니다. 이후 대학들은 5월 말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최종 공고하게 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위한 의료 지원이 지난 15일 공식적으로 종료된 가운데 49일 동안 8천여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12.29 제주항공 참사 이후 1,522명의 의료진과 지원 인력이 참여해 유가족에게 의료 상담과 복약 지도를 했고 신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회복까지 돕는 포괄적인 의료 지원을 8,465명에게 제공했습니다. 전남도는 의료 지원은 공식적으로 종료됐지만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광주 유일의 글로컬 대학인 광주보건대가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광주, 대전, 대구 보건대 연합대학 방식으로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광주보건대는 오늘 졸업식을 열고 학사와 전문학사 등 1,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지난 6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서혜연 서강병원 원장은 학위 수여식에서 대학 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구, 대전, 그리고 광주 세 도시의 보건대학이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5년에 걸쳐서 1,000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미래에도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현직 교사 2명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등 문제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전국 교사 249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제공해 212억 9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광주에서는 수능 출제위원 등으로 참여한 사립학교 교사 2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은 각각 5천여만 원, 370만 원의 대금을 받았습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에서 시험 출제 오류 등으로 재시험을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68개 고등학교에서 지난 2022년 164건, 2023년 197건에 이어 지난해 239건의 재시험이 치러져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재시험 사유는 정답 없음이 가장 많았고 교과별로는 선택 과목이 많은 과학과 사회, 수학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평가관리센터를 운영하고 공동 출제, 검토로 출제 오류를 줄여 시험 신뢰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선원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제22 서경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선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부산 서구 제22 서경호 선사 사무실과 관련 대상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인근 해역에서 사고 발생 10일째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민주당을 향해 반도체 특별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반란정당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에서조차 주 52시간 노동을 제외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분통이 터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연장, 야간, 휴일 노동이 만연하다면서 민주당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조선시대 최초 삼도수군 통제령은 통영이라는 통영시의회 주장에 대해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수 종고에는 오늘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가 최초 3도 수군 통제용이라는 근거는 난중일기와 이 충무공 전서 등의 사료와 고증 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며 통영시의회는 어느 자료에 한산도가 최초의 3도 수군 통제용이라고 쓰여 있는지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통영이 최초 3도 수군 통제용이라면 선조가 1대 이순신, 2대 원균, 3대 이순신, 4대 이시연을 경상 우수사가 아닌 전라좌수사 겸 3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